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짜기 없는 인생은 봉우리도 없다 라는 강의입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골짜기가 있어야 인생에서 봉우리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1966년에 서울의 중구에 그 당시 있던 스카라 극장 앞에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서 약사 면허증 따자 바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근데 약국만 개업하면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손님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온다 해도 일반 제약회사에서 만든 매약 정도 판매하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들은 약을 조제해 달라는데 뭘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처방전을 준비 안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난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약국만 그 개업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처방전을 자기가 쓰던 걸 좀 나한테 알려줬습니다. 가지고 이걸 하는데 워낙 가지수가 많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전부 다 이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절대 내가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의사들은 6년 동안 공부는 합니다만은 전문의가 있는데 왜 약사는 전문 약사가 없냐? 요게 나로서는 문제였고, 그래서 나도 전문 약사 하겠다. 이제 당시에는 의학 분업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지금 보니까 약사는 뭐 굳이 처방전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병원의 의사가 처방전 써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했더니 피부과가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부과는 그 증상이 피부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나도 보고 또 환자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약을 조제해 줬을 때에 나았으면 나은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낫지 않은 것 또한 알 수 있고, 그래서 피부과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책을 찾아서 좋은 성분 어떤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체크를 해서 한 30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조제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 갔더니 한 10여 가지는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성분을 내가 쓴다면 내가 대한민국 약사 중에서는 제일 좋은 피부 약을 조제할 수 있겠다.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 을지로 이가에 있던 그 화공약품 전문점을 찾아가서 시약을 해서 찾으니까 거기도 한 10여 가지 이상의 새로운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조제를 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연고 베이스에다가 그 성분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약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환자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써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약국 창문에다가
피부병에 잘 듣는 조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바카스를 사 먹으러 들어왔던 사람이 저 좋은 약 있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 딱 붙여잡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잘 해서 그래 주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줘야죠. 써보고 좋으면 또 오라고 또 준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 2년, 한 3년 지나니까 손님이 막 찾아왔습니다. 나은 사람이 손님을 데려오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만성습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이 다리 같은 데 많이 생기는데 이게 아주 심해서 이 사람은 이걸 그냥 가려워서 미치고 그 긁으면 또 다시 덧나고 이렇게 해서 오래돼서 그곳이 아주 시커멓게 아주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듣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그 약을 바르고 밀봉붕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닐로 다시 싸고 해서 잘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도록 해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을 허라는 대로 했더니 이 다리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하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이리 됐냐고 해서 그런 약국에서 이렇게 했다니 아이고 그거 큰일 날 짓 했다고 말이죠. 이분이 이제 그 뒤에 다리를 절면서 왔어요. 그래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게 재미있는 게 그렇게 한 약을 또 다시 발랐더라고요. 여기다가. 왜? 자기도 보니까 뭔가 이 좀 희망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요. 새살이 딱 빨갛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던 아주 근원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라고. 조금만 2, 3일만 더 있으면 이게 깨끗이 나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보약국이었는데 그 당시 피보약국이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돈 들어왔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고 해서 골목 안에 있는 약국이 뭐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스카라 극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좋은 장소를 넓게 해가지고 대략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는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니까 엄청난 이제 사실상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손님들이 찾아와 줬고 이 지역사회에서 나를 받아줘서 여기서 약국하게 된 것이 이게 내가 성공하게 된 좋은 동기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비우면 약국 할 수도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대단히 성할 때입니다. 제가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또 열심히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벌써요 제가 이제 약사도 한 사람 고용해서 쓰고 이제 일반 약국에서는 매약 있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매약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제약만 하는 또 다른 약은 안 하고 피부병 약만 하는 그 시절로서는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제가 또 이 방공연맹 중구 지부장도 했습니다. 또 새마을 유도자 중구 협의회장도 했습니다. 마을군고 연합회장도 했습니다. 중구에다가 도시 새마을 연수원을 만들어서 연수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약사를 3사람이나 고용해서 쓰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갈 때입니까? 근데 그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제가 당시에 중구 도시새마을 연수원이 그 신당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원장을 하면서 그날이 토요일 오후인데 원장실을 오니까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보고 피부약국 사장님 되시지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당신 누구요? 왜 내가 왜 도망가? 그랬더니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약국이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일이 잡으러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신부름 왔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저는 이미요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등 이런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 약국이 잘 되니까 전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나를 아는 약사들이 찾아와서 그 조제약을 나한테 좀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정에 좀 약해요. 그 약한 이유가 딱 있습니다. 제가 7남매의 맞입니다. 아버님이 52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다 내가 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다 그랬습니다. 주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그 주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성경도 그러잖아요. 주는 자의 복이 있나니.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게 무허가 제약이래요.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찾아오는 환자에 의해 팔면 적법한데 너는 약국에서 약국으로 너가 조제한 약을 팔지 않았느냐. 이건 제약회사가 할 일인데 너 제약 허가 얻었느냐. 얻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래서 무허가 제약이다. 이건 또 재질이 중해서요. 보건범죄 단속법에 걸려서 제가 엄청난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 길로 도망 다니다가 제가 원래 또 불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그 또 영향받아 어머니가 그랬고요. 저도 지금도 저희 통일 안국사라고요. 의정부 나가는데 호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제가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은 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장로예요. 다음 2강에서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60. 제가 지금 금년에 80입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제가 부산 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도 이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오니까 제가 양산 통도사 그 주지 스님을 잘 알아서 가서 얘기했더니 암자에다가 나를 숨겼습니다. 암자에 딱 들어가니까 방 안에 뭐가 묵은 신문이 한 장 있어요. 그 신문을 거기서 이제 앉아서 쭉 보는데 사해면에 가니까 무허가 제약을 한 약사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 기사가 거기 난 겁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전에 그 신문 가지고 거기 왔던 사람이 그 신문 놓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딱 보여요. 절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요, 그동안에 그렇게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하고 있는 소리를 다 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처님 불러야 되는데. 나를 지금 시험을 보이고 있지요. 내 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더 크게 들어 쓰실 줄 내가 압니다. 순간에요, 저 맞은편에서 아침 햇살이 쫙 비쳐서 나를 순간에 지나갔어요. 내가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참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나보고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도망 다니지. 왜? 죄 지었으니까. 빨리 가서 죄값 치르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 그러지 않으면 시간 낭비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서요,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국립호텔에 가서, 국립호텔 알아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호텔이요. (56일간) 투숙하고 3년에 5년 집행유예 받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벌금입니다. 아파트 한 채 500만 원을 그때 8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내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를 시험을 보였고 더 크게 쓰실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좋겠느냐?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딱 다른 거 없다. 피부에 관한 거다. 그래서 화장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84년 노예 참존 화장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약국 사건이 없었던 들 참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는 손님들을 전부 그 피부약을 조제해서 치우게 하면서 하나하나 통계를 잡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어떻게 하면 피부에 좋겠더나 하는 이걸 해서 나름대로 처방을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처방이 그렇게 기묘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하나 터득한 게 있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것은 피부에 발라도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화장품을 했는데 불과 한 5년 만에 89년 12월 31일 8억 3천을 한꺼번에 다 갚았습니다. 골짜기에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오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봉우리에 딱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 없는 인생은 봉우리도 없다. 봉우리도 없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어떻게 봉우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확실한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바로 성공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